자, 그래서 이제 바로 실습 환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이제 서블릿을 만들어야겠죠. 여러분들이 뭐 웹 HTTP를 직접 처리하는 기술을 직접 구현을 하려면 네트워크 그 밑단부터 다 지식이 있어야 돼가지고 막 TCP/IP를 막 해서 HTTP 헤더를 막 분석을 하는 그 코드를 다 짜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수천 줄 되는 코드를 다 짜야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안 짜고 톰캣이 이미 해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줄 되는 거는 내가 짰으니까 여기서 네가 하고 싶은 딱 필요한 부분만 채워서 써라 라고 하는 게 서블릿 클래스입니다. 어쨌든 서블릿 클래스라는 거는 이제 자바 코드잖아요.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에서 자바 코드를 넣는 곳은 요 웹 컨텐트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정적 웹 서비스를 위한 자원들을 모아놓는 곳이고요. 자바 코드는 여기 src 있죠? 여기에다가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들어 줄게요. 여러분들 자바 프로젝트에서 자바 코드, 자바 클래스 만드는 거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new 하시고요. 패키지 하나 만들고 테스트 홈이라고 할게요. 홈. 패키지는 기본 패키지를 꼭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홈 패키지 안에다가 new 해서 자, 클래스를 원래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자바 할 땐 그랬죠.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는 서블릿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블릿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더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서블릿이라고 SERV 이렇게 딱 쳐보시면은 웹하고 서블릿이라고 있어요. 자,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넥스트. 클래스 이름 정해야겠죠. 홈 서블릿이라고 하겠습니다. 홈 서블릿 그리고 피니쉬. 자, 그럼 왼쪽에 여기 이제 홈 서블릿.java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 다 쓸데없는 주석이고요. 주석 다 지워볼게요. 요거 주석인 것 요거 지울게요. 요거 주석인데 지워줄게요. 자, 생성자인데 지금 딱히 필요 없어요.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할 거니까 지워줄게요. 역시 주석 지우고, 주석 지우고, 주석 지우고, 지우고, 그리고 요거 시리얼 버전 요거 있죠? 요것도 지워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게 짧게 코드가 남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이 클래스인데 그냥 클래스인데 우리가 서블릿으로 만들면은 이렇게 HTTP 서블릿이라는 걸 상속받은 상태로 이런 기본 구조가 잡힌 상태로 만들어져요. 이걸 꼭 서블릿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여러분들이 클래스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도 작동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거 귀찮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하기, 그죠? 이걸 다 타이핑하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미리 다 돼 있는 걸로 만드는 거고요. 여기서 이 HTTP 서블릿이라는 게 톰캣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서블릿 클래스예요. 여기에 많은 기술들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진 않네요. 아마 디컴파일 하면은 코드들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상속받아가지고 대부분의 것을 사용을 하고 여기 두 get이랑 두 post라는
이렇게 미리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사용하는 서블릿을 사용해서 웹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쪽에서 반드시 구현해야 되는 몇 개의 메서드만 남겨둔 거죠. HTTP 서블릿에서 자바에서 우리가 상속할 때 대충 상속이 어떤 내용인지는 공부를 했으니까 얘가 만든 코드를 우리가 다 물려받아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상태에서 두 개시랑 두 포스트가 있어요. 일단 두 포스트도 지울게요. 왜냐면 이거 출하면 다시 두 개 쓰잖아요. 이것도 잠깐 지워줄게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일단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바로 실행을 해볼 건데, 자, 이 자바 코드 같은 경우는 컴파일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적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수정을 하고 바로 실행을 해도 반영이 됐었잖아요. 어제 초반에 제가 막 재시작하긴 했었는데 정적 자원은 재시작을 하지 않아도 돼요, 서버가. 근데 요 자바 코드 같은 경우는 수정이 일어나면 반드시 서버를 내렸다 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추가를 했고 서버를 다시 내렸다가 올려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서버에 요청을 해야겠죠. 저희 서버에 요청을 할 건데, 자, 여기까지가 저희 서버의 저희 프로젝트 위치죠. 그리고 이 뒤에다가 자원명을 적은 거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정적 자원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동적 자원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동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건 서블릿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걸 서블릿 요청으로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요청을 할 때. 그때 이 서블릿 클래스 요 위에 보면 요런 게 있어요. 그래서 딱 봐도 어떤 경로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서블릿한테 요청을 보내는 URL이에요. 홈 서블릿은 너무 기니까 이거 좀 고칠게요. 그냥 홈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자, 이거 바뀌었죠. 바뀌었으면은 반드시 이거를 내렸다가 올리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내가 이 서블릿에 요청을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원명 대신 뭘 쓴다? 저 서블릿 URL을 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안 뜨는데? 뭘 놓쳤지? 자, 뭐 제가 오타를 냈었나요? 이제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뭐 서브드 앱 해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메시지는 얘가 만들어준 거예요. 요거 요 한 줄의 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준 거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뭐 순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림으로 다시 볼게요. 좀 지저분해졌는데, 자,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낸다. 자, 그럼 두 가지 방식으로 보낼 수 있어요. 정적 자원을 요청할 수도 있고 동적 자원을 요청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동적 자원을 요청하려면 아까 우리가 여기서 봤던 요걸로 요청을 해야 돼요. 여기서 서블릿에 대한 요청이 들어가야 되고, 정적 자원 같은 경우는 뭐 자원 이름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죠, 요청이. 자, 그러면은 이제 톰캣은 그걸 구분을 하겠죠. 그러니까 요 서블릿 URL이면은 자신이 처리할 수 없는 거니까 얘한테 보낼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요 자원을 여기서 찾아다가 이렇게 주겠죠. 응답을 해주겠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서블릿 요청이 들어오면 이 URL과 연결된 요 클래스를 찾아가지고 객체로 만들어줘요. 이렇게 클래스 찾아가지고 객체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 서블릿 객체에는 뭐가 있어요? 메서드가 있죠? 두 개의 실행하는 메서드가 있죠? 두 개의 메서드가 실행이 됩니다. 요 순서, 요 흐름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클라이언트, 고객이 서블릿한테 요청을 보내면 이렇게 서블릿 컨테이너가 그 클래스, 요 URL과 연결된 클래스를 찾아서 객체화 시켜주고, 그 객체는 반드시 두 개의 메서드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메서드 단위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방금 저는 구구단을 만들고 싶다 그랬죠. 여기서 구구단 만드시면 돼요. 자, 그럼 구구단을 만들고는 싶은데 출력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구구단을 이렇게 만들거든요, 보통. 한번 만들어 볼게요. 2단부터 9단까지. 자, 그 다음에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시죠. i 곱하기 j equal i 곱하기 j. 자, 이렇게 해서 구구단을 만들었는데,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구구단 잘 나오는지. 자바 코드가 수정이 됐기 때문에 내렸다 올려주시고, 자, 다시 요거 홈 서울리한테 요청 보냅니다. 자,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근데 여기 보시면 구구단 잘 나왔죠.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사용했던 이 system.out.println은 이 시스템이 의미하는 게 여러분들 콘솔 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서블릿은 일 잘했죠. 그래서 요청 들어올 때마다 두 개의 메서드가 실행이 될 거고요. 그 안에는 이 콘솔 창에다가 구구단 만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잘 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서버 콘솔 창에 구구단 출력하는 게 아니라 요청한 여기에다 보내주는 게 목표잖아요. 그죠? 브라우저에다가 뿌려줘야 되죠. 그래서 출력기를 여러분이 잘못 잡은 거예요. 시스템.out은 여기다 출력을 해주는 애고, 브라우저에다 출력해주는 출력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출력기를 가져올게요. 어디서 가져오냐면, 자, 여기 두 개 보이시나요? 두 개의 메서드라는 게 요청 하나 들어올 때마다 뭔가를 처리해주는 그런 함수인데, 이 두 개의 도구가 제공이 됩니다.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웹 처리를 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거 누가 넣어주겠어요? 이거는 두 개의 메서드를 호출하는 쪽에서 넣어주겠죠? 이 메서드를 사용하는 쪽에서. 그 사용하는 쪽이 누구다? 톰캣이 넣어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이 리퀘스트랑 리스폰스가 굉장히 유용한 도구들이 많이 들어있구나 라고 하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톰캣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이제 리스폰스는 응답, 출력에 관한 다양한 도구들이 있어요. 여기죠, 이거. HTTP 서블릿 리스폰스라는 객체예요. 얘는 다양한 도구와 메서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얘한테 달라고 하면 돼요. response. get writer라고 해서 얘가 이제 print writer라는 걸 주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시스템.out 얘도 print writer의 일종이에요. 뭔가를 출력해주는 객체를 print writer라고 합니다. 그래서 response.get writer 하시면은 print writer를 하나 얻을 수 있는데, 그럼 얘는 어디에 프린트 하느냐? 얘가 바로 이제 브라우저에다 프린트 해주는 애예요. 여러분이 브라우저에 출력하는 기술을 모르니까 내가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톰캣한테 달라고 해야겠죠. 톰캣이 다 만들어 놓고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요거를 가지고 출력을 해주면 시스템.out 말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브라우저에 나오는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네모 눌러서 다시 실행해 주고요. 이제 구구단이 브라우저에 잘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고객한테 동적인 서비스도 할 수 있게 됐죠. 내가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내 프로그램을 고객한테 보여줄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제 동적 웹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것만 딱 정리를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기술을 보기 전에 아까 요거 수업 페이지에서 요 HTTP란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HTTP가 기본적으로 한 번의 요청과 한 번의 응답으로 한 사이클이 돼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보통 요청을 request, 응답을 response라고 합니다. 고객에서 서버쪽으로 뭔가를 달라고 하는 거 이제 요청이죠.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연락하는 것, 뭐 좀 달라고 하는 거, 신호를 보내는 거고요. 자, 리퀘스트에서 보시면은 식당에 주문서 작성하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주문서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핵심적인 정보들 말고도, 그래서 뭐 테이블 번호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객 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부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리퀘스트라는 거를 딱 보낼 때, 자, 그림으로 보자면 이 클라이언트고 서버면은 이렇게 요청을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청을 보낸다라는 게 정말로 무슨 신호 하나 딱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 클라이언트도 요청서라는 걸 작성을 해서 이렇게 보내거든요. 서버한테. 그때 이제 여기에 다양한 이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정보, 그 기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여기 많이 기입이 됩니다. 물론 이걸 이제 누가 만들어줘요?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브라우저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요청서가 이렇게 가서 얘가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 요청서에는 이제 헤더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한 그 부가 정보들 있죠. 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부가 정보들, 그런 것들을 이제 헤더에다가 다 저장을 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자, 그럼 그 헤더에는 어떤 정보들이 들어있냐면 보통 이런 게 들어있어요. 요청의 종류. 이 지금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바가 뭔가, 서버한테 원하는 바가 뭔가.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자료를 요청을 할 땐 get, 생성할 땐 post, 수정은 put, 삭제 delete 해서 요 네 가지 어떤 동사적인 표현으로 클라이언트의 그 행위를 규정을 하고요. 요런 게 이제 헤더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들을 이거를 막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게 들어가는구나 정도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얘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긴 한데 궁금하면 보는 건데 나중에 필요할 때 봐도 늦지 않아요. 지금 막 이런 거 보면은 하기 싫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리퀘스트를 헤더를 딱 만들어 가지고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보내주면 서버는 이제 그거에 맞는 응답을 해줘야 돼요. 서버가 요청에 대한 답변을 클라이언트 보내는 것을 응답이라고 한다. 당연히 이것도 뭐 신호 하나 뚝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응답 그 형식을 다 갖춰서 보냅니다. 그래서 너의 요청에 대한 내 대답은 요렇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코드로 응답을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것도 리스폰스 그 헤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응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당연히 이런 거를 해석하는 건 여러분이 아니라 웹서버와 브라우저가 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뭐 좀 여러분들이 좀 깊게 프로그래밍 하시려면 이제 이런 내용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괜찮다 몰라도. 그래서 이런 부가적인 정보랑 핵심 정보, 본문, 뭐 DB에서 꺼낸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아니면 여기 자원 폴더에서 꺼낸 뭐 이미지라든지 이런 걸 같이 보내는 거예요. 응답할 때. 됐죠? 자, 그럼 요청과 응답이 정확히 뭐 하는 건지 아시겠죠? 요청할 때 다양한 정보들이 있다는 것도 아실 거고 응답을 할 때 다양한 정보와 행위가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죠? 대충 이런 거 있다라고. 그럼 이제 이 두 get이 뭔지 아시겠어요? 두 get은 get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정확히 여러분들의 서블릿 서버에 그러니까 이런 요청 네 가지 요청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get 요청이 들어왔을 때 실행되는 메서드예요. 요게 포스트로 들어오면 여기 실행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get으로 들어왔을 때 요거를 실행해라라는 거고 그때 톰캣이 리퀘스트 객체와 리스폰스 객체를 만들어서 넣어준다 그랬죠. 자, 그럼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이 리퀘스트에는 요청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과 도구들이 있고요. 리스폰스에는 응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도구들과 정보들이 있다. 그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다가 필요하면 갖다 써라 라고 해서 톰캣이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도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사실상 서비스를 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할 거는 서블릿, 리퀘스트, 서블릿, 리스폰스. 자, 웹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정보와 도구를 제공하는 객체입니다. 당연히 톰캣이 제공을 해주고요. 리퀘스트는 요청에 관한, 리스폰스는 응답에 관한 거고요. 이거를 요청과 응답이 조금 해석이 잘 안 되시면은 이걸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좀 편해요. 입력과 출력. 우리 서버 입장에서는 입력 도구, 출력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캐너, 프린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